안녕하세요. 세계 최초 개인 편의점 채널 개편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요즘에 서울의 집값이 너무 비싸다, 집값이 너무 오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항상 접하게 되죠. 과연 지금 집을 사는 게 맞는지, 그냥 파는 게 맞는지, 여러 개를 사는 게 맞는지 많은 고민들을 하실 텐데요. 다주택자가 아니고 1주택자여도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계실 때는 보유세가 더 많이 늘어난다, 뭐 이런 거는 기본 상식으로 알고 계실 것 같고, 표를 보여드리면서 썰을 풀어볼까 합니다. 자, 이쪽에 띄워드릴게요. 보유주택에 따른 관계 분노 방정식,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에 끄덕끄덕 하시게 될 겁니다. 집이 있었는데 집을 판 사람, 그리고 아예 한 번도 집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 그리고 1주택자, 그리고 다주택자,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가 뭐냐면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간단히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제일 왼쪽 위에 보시면 유주택자였던 자, 집을 판 사람, 이 집을 판 사람들끼리 모이면 폭락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주택자, 이 무주택자들끼리 만나면 신세 한탄, 그리고 분노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1주택자,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내 집 자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주택자, 집이 여러 개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투자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태도가 집을 판 사람이 가장 부정적이었고, 여러 채 갖고 있을수록 긍정적이다. 오늘 영상에선 누가 맞다 아니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표를 익명의 센스 있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집을 판 사람과 가지지 못했던 사람이 만나면 집이 없는 사람은 이 판 사람으로부터 묘한 위로를 받는다고 해요. 반면에 집이 있었는데 현재 판 사람은 집이 없는 사람과 같은 동급이 아니라고 가르치려 드는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때 집이 있었지만 판 사람은 지금 현재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자꾸 집을 팔으라고 꼬신대요. 이 둘이 만나게 되면 앞으로 이 주택시장의 폭락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현재 많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과 집을 판 사람, 이 둘이 만나면 큰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해요. 서로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과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이 만났을 때는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많이 갖고 있는 사람한테 정보를 캐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는 친분의 정도에 따라서 많은 걸 알려줄 수도 있고, 알짜는 빼고 찌끄레기들만 알려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친분에 따라서. 그리고 무주택자와 다주택자가 만났을 때는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나쁜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반면에 다주택자는 무주택자를 현실을 모르는 사람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주택자 둘이 만났을 때는 투자 이야기로 시작해서 투자 이야기로 끝이 난다고 해요. 어떠신가요? 고개가 끄덕여지시나요? 그냥 재미로 보자고요.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래 맞아, 나도 그런 것 같아 하시는 측면도 있겠지만, 또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하실 수도 있고. 이 표를 작성하신 분이 센스가 있다는 게, 보시면 1주택자와 무주택자가 만났을 때는 작은 전투가 생긴다고 하고, 1주택자는 다주택자를 형님으로 모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주택자는 다주택자를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자, 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간단히 2020년도의 주택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점점 비싼 집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하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죠. 예전에는 현금이 별로 없더라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많았다면, 점점 갈수록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에서도 대출만 받아서는 집을 사기 힘들게끔 이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또 아무리 1주택자여도 고가의 집을 사시려면 세금이 높아진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소유는 부모님이지만, 부모님이 다주택자가 되면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자식의 이름으로 집을 구매한다던가,
이런 투기성 수요자가 생기기 때문에 좀 값이 나가는 집에는 그만큼 세금을 많이 물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내년부터는 기존과는 다르게 임대소득으로 연 2천만 원 이하의 수익을 내신다고 해도 임대사업자를 내셔야 됩니다. 뭐 원래부터 사업자를 내야 되는 건 맞았지만 내년부터는 사업자가 없을 때 적발이 된다면 과징금을 문다는 거, 임대사업자가 연 2천만 원의 임대소득을 내신다면 세금이 2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만약 사업자가 없을 경우에 적발이 됐다 그러면 12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과징금이 붙는 거죠. 모르겠어요. 그동안에는 암암리에 사업자를 내지 않고 임대 수익을 올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을 겁니다. 앞으로는 사업자를 내야 된다. 제가 딱 단정 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시기 때문에 안 걸리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거는 사장님들 각자 판단에 맡기겠고, 집을 지금 사는 게 맞다, 아니다, 사면 안 된다, 분명히 부동산 위기가 올 것이다, 글쎄요. 지역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강남 불패라는 말이 있잖아요. 강남은 뭐랄까,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 부동산을 소유하려는 사람들한테 상징적인 의미. 지금까지의 히스토리를 보면 강남은 집값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오르고 있어요. 과연 앞으로도 오를지, 개인적으로 저는 당분간은 계속 오르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는 이 부동산 시장은 심리 싸움이거든요. 강남 집값이 떨어지려면 많은 사람들이 강남은 살기가 나쁜 곳이야, 강남은 낙후된 지역이야, 강남엔 학군도 별로 좋지 않고 기반시설도 낙후돼 있고 거기 왜 살아? 이런 얘기가 나올 때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아니면 강남 말고 다른 곳에 강남과 비슷한 유사한 형태의 도시가 생긴다. 규모라든지 퀄리티라든지 인구라든지 여러가지 편의시설, 학군,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진 도시가 새로 생긴다면 그때는 사람들의 인식에 강남보다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 강남보다 이쪽이 더 나은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자리 잡게 된다면 그때 가서는 강남도 가격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이유로 많은 돈 있는 사람들이 신도시를 개발하려고 하고 강남과 버금가게 혹은 그 이상 뛰어넘는 도시를 만들려고 많은 투자를 하죠. 하지만 이 강남은 도시의 외형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곳이란 말이죠. 만약 강남의 집값을 떨어뜨리고 싶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강남은 좋지 않다라는 인식을 갖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심리적인 부분을 건드려야 된다는 거죠. 집이나 부동산을 여러 채 갖고 있다고 해서 나쁜 놈이라고 몰아갈 필요도 없고, 집이 없다고 해서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몰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요즘엔 마음만 먹으면 대출 받아서 집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동네에서 싸게 집을 구매하시려면 5천만원, 4천만원? 그 정도면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만 아니라면 회사 다니시는 분들 마음만 먹으면 그냥 집 살 수 있어요. 또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다고 해서 다 부자는 아닙니다. 오히려 팔고 싶어도 못 팔고 맨날 이자에 허덕이느라 궁핍하게 사시는 분도 많아요. 겉모습만 보고 편견을 가질 필요도 없고 누가 잘나고 못났다 이렇게 따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건강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고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연말이라고 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컨디션 조절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계 최초 개인 편의점 채널 개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